한국은 크루즈급 여객선은 못 짓는다. 근데 한국에서 이 배를 만들면 한국은 세계 시장에 크루즈급 배를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오늘 그 행사는 우리가 배를 이제 처음에 신조를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그 대선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그 배를 이제 짓는 곳과 실질적으로 마지막 마감을 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 배 길이가 170m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이제 130m 정도밖에 지금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공정 중에 170m 되는 배의 반반을 조립이 완전하게 끝나서 이제 영도조선이라고 하는데 큰 지금 플로팅 도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배가 이제 딱 끼워 맞춰지는, 그 안에는 한 3mm 정도의 용접 공간만 두고 완벽하게 조립이 완성이 되면 배가 이제 딱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이죠. 그 전 과정을 여기서 오늘 마감이 완전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로드하우스고요. 거리는 25km, 키로수로 치면 25km고요. 한 2시간 정도. 선수 부분이 총 무게가 약 3,300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선수 부분이 행태가 네온 반듯 안 하고 선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등하게 부하를 바지에 딱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라싱도 잘 해야 되고 굉장히 천천히 영도까지 운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미는 기관실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 3개 등 굉장히 중량물이 들어가 있어 5,500톤까지 나갑니다. 라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올리고 나서 이게 바란싱이 맞는지 평행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지에 그 디발라스팅, 바라스팅을 선미 선수 그런 게 트림도 조정해야 되고 좌우 힐링도 조정하고 딱 입은 길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물때에 맞춰 가지고 만조시에 움직여요. 다대포 야드가 수심이 한 8.5m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간조시에는 바지가 땅에 닿습니다. 만조 밀물때 맞춰 가지고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 계약식 컨트랙트가 있고, 컨트랙트는 사실은 이제 국제협약은 보면은 국제해양오염 방지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시점입니다. 배가 언제 계약된 선박 이후에 건조하는 선박은 요런 규정에 만족한 배를 건조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국제해양오염 방지 협약의 적용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주하고 전소를 계약하는 시점이죠. 그 이후에 첫 번째 도래하는 이벤트는 스틸 커팅, 기공식. 제일 처음에 이제 용골, 벨 밑바닥에 제일 큰 판을 자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게 기공식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킬레잉이라고 용골 거치식. 제일 골격을 먼저 딱 거치하는 거치식이 있고요. 그 이후에 론칭이 있습니다. 사실은 로드하우스는 이 배를 건조하는 공정 안에 이런 이벤트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대선조선이 선박 블록을 만드는 공장이 다대포 육상에 있고 배를 완공하는 공장이 영도 조선소에 있다 보니까 그걸 싣고 가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지 이게 이벤트는 아니에요. 론칭하고 나면 네이밍 세리머니가 명명식이라고도 하지만 그때가 선주한테 선박을 인도하는 인도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조합니다. 지금 전체 일정은 한 50%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선체라든지 기자재, 그 다음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체는 100% 거의 끝났고 의장은 한 70-80%. 영도 대선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선박의 인테리어가 집중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이제 진수가 되고 나면
진수 이후에는 각 기기들을 시험할 겁니다. 발전기를 돌려보고, 그 다음 메인 엔진 육상 시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기어도 작동해보고, 항통 장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 25일 날 있을 해상 시운전이 있습니다. 스피드 테스트,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선박의 조선 능력, 이렇게 터닝 서클도 확인을 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가 3월 31일 목표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 시운전 중에 발견됐던 문제점들, 난컨퍼미티를 이제 시정 조치하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노로 패신저 크루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코스타 크루즈도 차터링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크루즈를 하면 우리나라 크루즈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적자를 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화물을 안 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을 실 때 이 표시 안 나게 실으려고 실제 목적은 로로, 그러니까 롤온 롤오프, 컨테이너를 차에 싣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화물을 실기는 하지만 이 여객구역은 크루즈하고 손색이 없습니다. 크루즈하고 똑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저는 노론 롤오프 패신저 크루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배는 한국에서 최초로 크루즈 선박을 건조하고요. 특별히 이 배는 추진 시스템도 일반 우리 전통적인 컨벤셔널 추진 시스템이 아니고 디젤 엔진과 전기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파워 테이크 인, 파워 테이크 아웃, 전기하고 엔진을 동시에 돌려서 추진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객구역은 최고급화, 다른 배에는 없는 수영장이라든지 피지오테라피라든지 그 다음에 조깅 트랙이라든지 그 베니스를 갖추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5성급 호텔 수준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배고요. 고급 객실은 거의 다 발코니 룸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보통 여객선들이 보면은 최상단에 내비게이션 브릿지가 있는데 저희는 최상단에 VIP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크루즈라고 이제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배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화물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전기 지금 크루즈를 지금 지향을 하는데 이런 지금 형태의 배들은 우리처럼 완벽한 크루즈의 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배가 지어지면 세계에서 거의 처음일 겁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크루즈급 선박이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급을 지을 수 있는 조선소들은 유럽의 일부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저보고 한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한국은 크루즈급 여객선을 못 짓는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기술이 좋아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크루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게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조선소를 못 지을 거다. 나중에 펜스타가 크루즈급 배를 지으려고 하면 미쓰비시 조선하고 이야기하자.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미쓰비시 조선소를 찾아갔습니다. 보더니만 한국에서 드디어 이제 이 배를 만드는 시기가 왔다. 근데 한국에서 이 배를 만들면 한국은 세계 시장에 크루즈급 배를 팔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일본에 이제 아주 큰 해운 운항 회사가 있습니다. MO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연안 그 여객 운송선이 한 20여 척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크루즈 페리의 개념에 자기들도 이 개념을 바꾸겠다라고 우리 배가 나오는 걸 보고 자기들의 선박에 개조 작업을 들어가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객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될 것입니다.